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부분 네 번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던 여러분, 아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정말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부분 네 번째 내용은요,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내용은 자율주행차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에 해결해야 할 윤리적인 딜레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니?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용어가 이제 뭔지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넘기기에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 문제는 어떠한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해결되는 문제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인 딜레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과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의 예를 보자.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도로 위로 넘어진다.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다.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하든가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서 아이를 구하는 대신 자신은 죽거나 다쳐야 한다. 이제껏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이었다.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 없이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다.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다.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는다. 컴퓨터의 1초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사람 운전자는 면책되었던 사고 상황에서의 곤란한 선택을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다 읽었죠? 자, 그럼 본문 내용으로 같이 고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보면 네 번째 내용이에요. 자율주행차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에 해결해야 할 윤리적인 딜레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보면 네 번째입니다. 페이지는요, 86페이지를 펼치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자율주행차에게 이제 운전을 맡기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딜레마가 뭔 뜻이야? 그쵸? 자, 그럼 여기 서제목을 일단 볼게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윤리적 딜레마라는 단어겠네요. 자, 딜레마라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선택해야 할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일 때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고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친구를 만나러 시내를 가야 돼요. 시내를 가야 되는데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 시내 가야 되고 선생님 집이에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로 가려고 딱 집을 나서서 딱 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차가 너무 쌩쌩 달리는 거야. 횡단보도도 없는 거야. 와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으악!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안 돼요. 자, 그죠? 너무 무서워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했어. 이쪽으로 갔더니 절벽인 거야, 다 막. 막 절벽이고 가파르고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쪽으로 가도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시내로 놀러를 가는데 이쪽으로 가도 무서운데 이쪽으로 가도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이게 바로 딜레마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해도 안 좋고 이쪽을 선택해도 안 좋고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에 이제 용어 설명을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해야 할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본문 세 번째하고 연관을 시켜서 보시면 앞에 본문 세 번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려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격 좀 내려줘. 그리고 신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도로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그것을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었어. 그리고 사용자 수용성도 고려를 해야 돼. 자, 그 중에서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거, 관련된 환경을 구축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와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법도 제대로 만들어지고 자율주행차에게 맞게 그리고 또 사회나 소비자가 요구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경제적 기준과 또 안전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과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수 있는 모든 이런 기술 같은 것이 전부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너 자율주행차 선택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할걸?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야. 너 그게 빠지고 말걸?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넘기기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타기에 아직 풀지 못할 문제가 남아있다. 그 문제는 어떤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바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봐봐. 자, 비용이 많이 들고 자율주행차 너무 비싸. 그쵸?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뭐 기술이나 AI 기술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작권 같은 뭐 그런 합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면 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AI 기술 같은 거 이제 조금 더 도입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그리고 비용 같은 것도 점차 이제 대중화가 된다면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건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이다. 결국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바로 답이 없는 문제인 바로 딜레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결국에는 전부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딜레마라는 것은 이거 너무 어려운 건데 라고 이제 이 책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이용하려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너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아까 딜레마가 뭐라고 했죠? 이쪽을 선택해도 안 되는데 이쪽을 선택해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멘붕! 이게 바로 딜레마라고 했죠. 자, 윤리적인 게 뭐겠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 그럼 이러는 거겠지. 이쪽을 선택해도 이거 옳고 그래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데 이쪽을 선택해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한데 난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지 으아 이게 바로 윤리적인 딜레마예요. 그거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가 자율주행차를 네가 운행을 하게 된다면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과 로봇. 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8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87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자, 아까 얘기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되는 그 로봇과 그런 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냐? 바로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과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자,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사물의 작동 원리나 구조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친구가 최신형 핸드폰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서 봐봐. 딱 보면은 걔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보여주겠지. 이런 거 있다? 틱틱틱틱 막 하면서 슈슈슈슈 막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서 딱 붙어서 뭐라 그러니? 야, 그거 어떻게 작동되는 거야? 야,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친구가 얘기를 하겠지. 야, 이거 누르면 이 어플로 인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실행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창을 띄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작동 원리를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줬죠. AI 영화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왜 보여줬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배경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차에게 그 도입되는 기술이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기술을 그 작동이 잘 되도록 시스템을 잘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만드는 건 누구예요? 결국에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거기 자율주행차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차 안에 있는 AI 기술이 작동이 돼가지고 자율주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그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누구야? 사람이죠. 사람이 그 메커니즘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윤리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예로 무엇의 예를 들고 있냐? 바로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은 자, 터널에서 일어나는 사고인데 터널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사고 생각 실험인데 그러니까 터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험이에요. 진짜 터널에서 사고를 내고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진짜로 막 사고를 내는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사고는 생각, thinking. 자,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가정 실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떤 실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hinking. 자, 어떻게 합니까? 자율주행 모드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있어요. 슝 가고 있죠. 자, 그러다가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 자, 그러다가 터널이 갑자기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갑자기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좁아진 거죠. 그 차선이 좀 좁아지고 있는 슉 차선에서 앞에 터널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어린아이가 사닥사닥 지나가다가 푹 넘어진 거야. 발을 헛디뎌서요. 그래서 도로 위로 넘어지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본 거예요. 터널 문제 이 실험에서. 근데 그때 우리는 자 어떻게 하냐?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차가 이렇게 많이 미쳐 피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는 이런 상황. 자, 아이가 앞에 넘어져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자,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 바로 무엇이냐?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하든가. 오호, 아이를 죽이는 거네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아이를 픽 치고 안녕 아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선택. 아, 그래서 이거 별로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하고 싶지 않죠? 자, 두 번째 선택 어떤 거 있냐? 아니면 터널 입구에 있는 암벽에 차를 부딪혀서 아이를 구하는 대신 자신을 죽거나 다쳐야 한다. 어하이, 이제 아이를 구하는 거야. 아이를 구하는 식으로 이제 꺾는 거죠. 끼 꺾으면서 암벽에 킹 차가 부딪히면서 내가 죽는 거야. 안녕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하나의 선택은 아이를 치고 가는 거야. 아이가 안녕. 두 번째 선택은 내가 죽는 거야. 안녕 이렇게 둘 다 선택 어때? 하고 싶지 않죠. 자, 어때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 어때요?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는 생각 실험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실험 가정 상황에서 사람이랑 바로 이제 컴퓨터, 즉 자율주행차가 선택을 하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 원인, 선택하는 원인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요,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이 없이 어떻게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때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슈 가는 장면에서 앞에서 1차선 도로로 좁아지고 있어. 그리고 앞에 터널이 나타났지. 그리고 앞에 애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팍 넘어졌어. 그리고 나는 그 피할 시간이 없지.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람은 그 짧은 시간, 아이가 넘어졌다. 아이를 구해야만 해. 아이를 도덕적으로 구해야 하는 게 도덕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야. 인간은 어떻게? 자, 그 짧은 시간에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지. 결국에 인간은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짧은 순간에 내가 살아야
라는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야. 누구나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의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조수석에 탄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친다는 거야. 왜냐?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따시다. 그러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는 내가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커브를 꺾는다는 거야. 핸들을 조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다친다라고 얘가 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형광펜이 나타나 있죠. 그럼 이게 뭐겠니? 바로 문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겠죠. 그럼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읽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옆에 86페이지에 마음이하고 민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 상황이 무엇이냐 봅시다. 문제 상황 방금 거기 있었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이다.에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마음이가 오잉 자, 했죠? 이게 뭐야? 이렇게. 자, 문제가 뭐냐?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가 뭐라고 했냐? 일반적으로 뭐뭐 탓이다 라는 말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에 관련된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왜 그럴까? 맞는 걸까? 자, 이거를 유식한 말로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이제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적 읽기. 왜 그럴까? 이게 맞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을 이제 비판적인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가 드디어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 상황에 봉착했어요. 읽고 나서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일까? 라는 비판적인 읽기라는 문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답니다. 여기 다 설명이 됐어요. 자,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조수석의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는 통계를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어. 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가 뭐라고 하니? 조수석에 있는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그 노란색 형광펜이 쳐져 있는 부분에서 봤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했잖아요. 조수석의 부상률이 높다. 자, 이 똑같은 내용을 자, 이 책에서도 봤지만 여기 민재는요. 다른 책에서도 봤다는 거예요. 아, 다른 책에 있는 똑같은 정보를 보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 책에서 이게 타당한지 고민스러우면 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다른 책의 내용을 같이 내가 읽어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비교해보면 내가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첫 번째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식. 자, 이거는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에 초점을 둔 거냐면, 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의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라는 말에서 이제 오류를 찾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여자는 이렇던데?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일반적으로 남자는 좀 이렇던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박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요?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신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라는 말에서 오류를 느낀 거예요. 자,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킨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성급한 다 쓰기 귀찮아요. 일반화의 자, 오류라고 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맞아. 성이로 사람 이름 같네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용어는 이런데 이제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것까지는 물어보진 않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면 이렇게 성급하게 일반화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류를 지적할 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일반적으로라는 그 말에서 오류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야? 타당한 거야? 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 중에서 해결 방식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라는 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운전자의 본능 때문에 조수석이 운전석이 높다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 같아.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래 나타난 오류를 찾은 거야. 그 오류가 뭐라고?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해결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결 방식이 있어요. 자, 뭐라고 했냐? 아, 맞아. 내가 본 뉴스에서는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자, 이걸 봤을 때 내가 본 뉴스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의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고 했죠. 조수석이 더 많이 다쳐. 왜?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핸들을 조작하기 때문에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얘는 뭐라고 했니? 아닌데 내가 여기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다른 뉴스에서는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많이 다치는 거래. 그것 때문이 아니래. 라고 다른 매체에서 찾았죠. 다른 매체 어디 신문 뉴스에서 찾은 매체인 정보죠. 그 매체에서 찾은 정보가 나의 지금 뭐가 된 거야? 배경 지식이 된 거죠. 아, 다른 매체에서 찾은 정보가 나의 배경 지식이 돼서 활용을 한 거구나. 활용을 해서 내가 새롭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일까? 라는 비판적 읽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다른 책에 있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두 번째는 이거 일반적으로 라는 말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데 오류를 찾았고 세 번째에서는 내가 본 뉴스에서는 다 이랬었는데 아니야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어서 그런 거래 라고 해서 다른 매체에서 찾은 정보를 배경 지식으로 삼아서 내가 새롭게 판단을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그냥 볼까? 이어서 여기 87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해를 했죠? 그래. 자동차의 구조나 기술, 승객의 습관 등이 부상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 하고 이제 새롭게 판단을 내리고 있죠.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해 봤다는 것은 방금 이제 비판적으로 우리가 읽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데 바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한 것 같아. 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비판적으로 읽으면. 왜냐면요. 자, 글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표면적인 글 내용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더라.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어간 거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걸까? 깊숙이 쓱쓱쓱쓱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더 추가로 봐서 문제는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아까 쫙쫙 있었죠?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붙이자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매체를 찾아 정보를 비교하고 이게 이제 선생님 더 추가해서 내용에 대해서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했었죠. 누가? 마음이야 민지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범위적 문제 해결까지 됐고요. 다시 이어서 볼게요. 하지만 이런 결과에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진 않는다. 그렇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 돼 하고 운전을 딱 하지만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내린 운전자에게 우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니? 라고 생각을 해서 운전자, 즉 사람 운전자에게는 그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새로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컴퓨터는 달라요. 자, 왜? 컴퓨터는 본능이나 습관에 따르지 않죠? 컴퓨터가 선생님 여러분들이 막 컴퓨터 열심히 막 24시간 컴퓨터를 돌리는데 컴퓨터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저 자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안 하지 컴퓨터가. 이제 저 좀 그만 부려먹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뜨거워요. 뭐 이런 거 안 하지. 그죠? 안 해.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본능이나 사람처럼 본능이나 습관에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차이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전에 일이 시작되기 전에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일 뿐이에요. 그냥 메커니즘을 사람이 입력하면 그거에 따라서 컴퓨터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작동이 돼서 그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딱딱딱 내려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다급한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누가? 컴퓨터가. 왜냐? 컴퓨터의 1초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초는 그냥 하품하다 끝나죠? 이렇게 하품하다 하죠. 컴퓨터의 1초는 이제 막 문제 300개를 한 번에 푼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 운전자에게는 면책이라는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았던 그런 사고 상황에서의 곤란한 선택을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지. 사람 운전자는 그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려서 뭐 아이를 치는 식으로 그 판단을 내려도 이렇게 판단을 내려도 내가 살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해도 그 짧은 시간에 도덕적인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 운전자에게는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컴퓨터는 달라. 왜냐하면 컴퓨터는요 애초에 처음부터 본능이나 습관에 따르지 않죠.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 존재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작동된다고? 사전에 사람이요 메커니즘을 만들어 작동 원리를 만들죠. 그 작동 원리, 즉 작동이 되는 그 AI 기술을 거기다 집어넣죠. 그거에 따라서 컴퓨터는 조작이 된다는 거야. 다다다다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야. 아이를 치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는 순간적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린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거 따르자면 컴퓨터는요 미리 사전에 계획된 대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아이를 죽인 거야. 그렇지? 또 만약에 이 판단을 내리면 사전에 계획된 대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서 나를 죽인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여기서 사람의 역할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애초에 컴퓨터가 제대로 AI가 실행될 수 있도록 윤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윤리적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애초에 제대로 설계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윤리적인 딜레마에 너 빠지게 될 거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컴퓨터에게는 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사전에 다 계획된 대로 아이를 죽인 거잖아. 사전에 다 계획된 대로 나를 죽인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 윤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컴퓨터가 내릴 수 있도록 애초에 사전에 아주 잘 메커니즘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산한 대로 이제 컴퓨터는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전에 메커니즘을 설계한다 라는 의미, 이제 뭔지 아시겠죠? 사전에 메커니즘을 설계한다, AI 기술을 사전에 잘 프로그램돼서 메커니즘을 잘 설계해야 돼. 윤리적인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돼. 누가? 사람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제대로 넘기기 위해서, 제대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과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미리 처음부터 애초에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 사람이 잘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상황 판단 메커니즘을 잘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컴퓨터가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죠. 사람은 본능과 습관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야. 내가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윤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아이가 안녕!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도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죠, 책에서. 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리 모든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상황 판단 메커니즘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에 따라서 디디디디디디딩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에 따라서 한쪽을 설계하도록 선택하도록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애초에 늘 때 윤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을 잘 설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하고 문제 해결되셨죠? 문제 상황, 비판적으로 읽기, 그걸 잘 해결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바로 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단어의 뜻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딜레마는 뭐라고 했죠? 이쪽으로 선택해도 안 돼. 저쪽으로 선택해도 안 돼. 자, 그러면 A나 B 중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멘붕이다. 이게 바로 딜레마라고 했어요. 유식하게 말을 하자면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A를 선택해도 안 좋아. B를 선택해도 안 좋아. 근데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곤란한데? 이런 게 바로 딜레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메커니즘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메커니즘은 사물의 작동, 원리나 구조라고 했었죠. 자, 이거 뭐라 그랬죠? 핸드폰 새로 샀어요. 옆에 친구가 야, 그거 어떻게 작동되는 거야? 그 원리가 뭐니? 자, 이런 걸 바로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인 차량과 로봇,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다가 AI 기술을 거기다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작동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작동할 수 있는 그 원리, 그게 바로 메커니즘 하고 이제 그 단어가 나왔었죠.
자, 그럼 사고 실험 했을 때 이 사고 실험은 진짜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넘어지는 뭐 그런 실험이 있었죠. 그거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자, 그런데 진짜로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했으니까 그런 실험 아니었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험을 우리가 사고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사고한다 라는 말 하죠. 이게 전부 생각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유식한 말로 보시면 실행 가능성이나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입증 가능성이나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 사고, 생각으로만 하는 실험, 생각 속에서만 하는 실험, 이런 거를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전 볼게요. 자, 사전은요, 일 앞전자죠.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를 우리가 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다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다 할 때 사전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미리 다 입력이 다 돼 있어요. 사람이 다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그게 이전에 입력된 대로 넣은 대로 실행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리 그 전에 라는 뜻으로 사전이 쓰였습니다. 자, 면책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 한자를 보시면 꾸짖는다, 면하다는 것을 이제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식하게 책임을 피하는 것을, 책임을 면하는 것을, 책임을 피하는 것을 면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자, 책임. 자,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해서 지는 의무나 부담감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책임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책임을 면하는 거, 책임을 받지 않는 거, 그것을 우리가 면책이라고 해요. 자, 사람 운전자는 면책을 받는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제 87페이지에서. 왜냐면 사람 운전자는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윤리적이지 못한. 자, 그러면 여러분 그 87페이지 7번 거기 밑에 볼게요. 자, 마음이가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 달성, 비판적인 읽기, 그죠? 비판적인 읽기,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 비판적인 읽기에 관련된 문제 상황에 빠졌었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 바로 깊이 있는 생각, 다른 정보와 비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한 거 있었죠?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어. 일반적으로 라는 거에서도 오류를 찾았어. 그리고 내가 본 뉴스에서는 자, 다른 매체에서 찾은 것을 배경 지식으로 삼아서 내가 이제 판단을 내렸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문제 상황이 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지어보자면 핵심 정리해 볼게요. 성격 이렇게 쫙쫙쫙 다 나왔어요. 해설적 논리적인 글이죠. 주장과 근거가 나타나 있는 제재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 뭐 윤리적인 딜레마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자, 특징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문가의 말, 앨런 머스크 나왔죠. WHO 나왔었죠. WHO 뭐였니? 그거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인용을 해서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어요. 핵심 질문을 던졌죠. 질문 같은 거 뭐가 던졌었니? 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하고 질문 띠링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띠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 넘어가는 게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랬자이 본문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져 있죠. 다 했죠. 첫 번째 자율주행차 등장에 관한 전망, 그리고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본문 두 번째, 본문 세 번째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네 번째 자율주행차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에 해결해야 할 윤리적인 딜레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